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봉초 수석교사 손준호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갯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갯벌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갯벌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는 온몸이 다 넘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갯벌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갯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갯벌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새 이야기와 함께 또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 중에서 저서동물이라는 친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또한 갯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같이 이야기할 주제 제목은 바로 갯벌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이 봤던 갯벌에서 보셨던 생물들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갯지렁이? 혹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캤던 조개들? 혹시 낙지를 캐보신 적이, 캤단 표현이 이상하네요. 낙지를 건져봤던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생물들, 특히 동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갯벌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경기도 인천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갯벌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무려 80% 가까이가 인천 경기 지역과 전라남북도 지역 합해서 갯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들이 요즘 보입니다. 한 몇십 년 동안 간척 사업이라 해서 땅을 많이 메꾸다 보니까 이 갯벌들이 조금씩 파괴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갯벌들은 우리의 어찌 보면 마지막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갯벌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아마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의 보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물, 창고란 뜻입니다. 우리가 갯벌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개 같은 것도 드셨죠?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먹는 회 중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어떤 탕 같은 것들 중에서도 갯벌에서 건져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어떤 차 같은 걸 타고 지금 들어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속에는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은 우리가 정말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산물의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물새의 서식처라고 적었습니다. 갯벌에 가보면 의외로 물이 조금 찼을 때 새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새들 중에는 천연기념물도 되게 많습니다. 1971년에 많은 사람들이 물새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갯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습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경에 이란에서 람사르라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건 바로 갯벌 습지를 잘 보존하고 거기에 특히 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은 늦었지만 1997년경에 람사르 협약에 우리도 101번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갯벌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시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갯벌을 상당히 중요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새의 서식처였습니다. 세 번째가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염 정화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오염 정화, 어떻게 갯벌이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뭐 꼭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많이 버리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이 갯벌에 쌓이면서 이것들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작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렁이 아시죠? 네,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정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갯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깨끗하게 써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것들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찌 보면 청소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갯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하나는 갯벌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이 갯벌에서 많은 완충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물이 많이 갑자기 쓸려올 때 갯벌에서 얘를 천천히 바깥으로 혹은 안쪽으로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완충지대, 천천히 슬로우. 자, 이렇게 본다면 오염 정화와 재해 예방 또한 갯벌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또 거기 가셔서 쉴 수도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관광 체험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즘 학생들은 갯벌 센터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교육을 받기도 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곳을 연구를 하셔서 논문들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러면 갯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수산물의 보호. 두 번째, 물새의 서식처. 세 번째, 오염 정화 및 재해 예방.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우리의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갯벌은 가치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무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안 갯벌이 있는데요. 이 근처에 가보면 여러 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6개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혹시나 새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3, 2, 1, 됐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랑 함께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친구입니다. 혹시 가마우지라는 친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부리와 입 근처에 색깔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낮게 날아가는 멋진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친구가 아닐까? 바로 고니입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 201호라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고니라는 저 친구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그만큼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온 저 친구의 이름 바로 고방오리입니다. 색깔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간혹 저희 장식품에 보면 고방오리를 가지고 목재라든지 이런 걸로 예쁘게 장식해 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다섯 번째 친구입니다. 바로 노랑부리 백로입니다. 부리를 보실까요? 부리 색깔이 노랑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랑부리 백로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노랑부리 백로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노랑부리 저어새의 끝부분을 보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 역시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안급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갯벌에도 이와 같은 많은 새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5개의 사진을 동시에 보셨습니다. 이 또한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1개 정도는 아시는 동물이 있을 겁니다. 3,
2, 1, 됐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네 번째는 알겠더라고요. 저 네 번째는 너무 자주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뿔론 병아리입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되게 귀엽습니다. 저 친구들이 막 물리를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헤엄치고 싶을 만큼 되게 귀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저것도 날고 있는 모습을 지금 포착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물 가마우지를 딱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친구도 되게 귀엽습니다. 우리가 저러한 새들을 관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어떠한 도구를 쓰면 좀 더 깊이 있게 잘 관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외가리입니다. 외가리의 다리를 한번 봐보실래요? 되게 길쭉합니다. 아마 외가리 중에는 아마 저 외가리가 가장 길고 큰 동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째 동물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짜잔! 그렇습니다. 무슨 오리라고요? 다 같이 청둥오리입니다. 청둥오리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좀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2마리의 청둥오리가 지금 물리를 잘 걷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물리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저 둘 중에서 수컷이 있고요. 암컷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찍어보실래요? 어떤 게 수컷일 것 같습니까? 네, 선생님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 왼쪽에 있는 머리 쪽에 녹색에 있는 쪽이 수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갈색이 아마도 암컷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쌍이 저렇게 물리를 한가로이 노니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5번째인 황조롱입니다. 황조롱을 보면 주변의 색깔과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또 날아다닐 때 보면 좀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안에서 보이는 다양한 새들을 여러분은 지금 보셨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많은 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양한 검색 활동을 통해서 갯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서해안 쪽에 있는 갯벌의 저서 동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갯벌에서 살고 있는 저서 동물의 포스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몇 번의 자료 속에서 저 포스터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저 저서 동물들을 아직까지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 계통으로 보면 갯지렁이라든지 연체동물, 그리고 갑각류, 극피동물 같은 것들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크기로 보면 정말 큰 친구들, 그리고 대형, 중형, 그리고 소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저서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 동물들 하면 그냥 무척추 동물로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척추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가려놨어요. 저도 사실은 제대로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 하얀색 자태가 참 예뻐 보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떡조개라는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긴 그러네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떡조개입니다. 잠깐만요. 화면 뒤쪽에 보면 무언가 기어다니고 있죠. 조금 있다가 저 친구들 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갯벌에 가면 가장 많이 수확해서 오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맛조개입니다. 맛조개는 상당히 깊이가 만조대하고 간조대 한 수심한 2m 정도까지도 잘 서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마 맛조개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맛조개를 구해 보려고 하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했는데요. 저 맛조개는 껍질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잘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친구의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가리맛 조개입니다. 저 가리맛 조개는 정말로 조간대의 표층으로부터 약 한 20cm 전후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리맛 조개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 옆에 있던 가족들은 정말 잘 찾더라고요. 여하튼 가리맛 조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옆으로 기어다니는 밤개입니다. 밤개를 보면 사실 잡아서 먹기는 좀 미안할 정도로 저 친구들이 저를 보면 옆으로 막 기어다니는 모습 속에서 참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저서 동물들을 잡다가 물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번 물려봤는데요. 되게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잘 물려야 되는데 잘못 물리면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로 되게 아프기도 한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제가 이름을 가려놓았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글자입니다. 정답 공개. 쏙입니다. 쏙.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생김새가 징그럽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쏙이란 친구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온 거, 여러분은 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횟집에 가면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불입니다. 좀 징그러운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맛은 일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 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갯벌에서 최대한 많이 살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작용시켜주는데 1등 공신인 친구입니다. 바로 갯지렁이입니다. 저 친구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망둥어, 말뚝망둥어입니다. 말뚝망둥어는 앞에는 동그랗고요. 뒤쪽으로 쭉 얇아지는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눈알이 위에 2개가 톡 튀어나와 있어서 너무나 귀엽습니다. 말뚝망둥어. 제가 무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갯고둥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밤개랑은 차원이 다른 친구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무언가를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흰발 농개입니다. 엄청나게 예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흰발 농개에게 물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 한번 물려봤는데요. 꽤나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동죽입니다. 저는 동죽을 가지고 칼국수집에서 먹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되게 맛있었습니다. 네, 자꾸 먹는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좀 배가 고프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친구 볼까요? 저 친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갯벌에 가면 가끔씩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흔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 친구 이름이 바로 나팔고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저서 동물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갯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갯벌에 가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혹은 날씨를 잘 보시고 물이 들어올 때와 빠질 때를 잘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갯벌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갯벌에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갯벌에 살고 있는 새들, 그리고 특히 저서 동물들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갯벌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라고 제가 꼭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 여러분께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봉초 수석교사 손준호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